1798년 30세의 젊은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선박 328척에 5만의 병력과 167명의 학자들을 이끌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원정을 떠납니다. 강한 기병대를 자랑했었던 오스만 제국 맘루크 군대는 프랑스군의 머스킷 총검에 허무하게 격파당하며 3주 만에 나폴레옹은 카이로를 함락하였습니다. 당나귀란 애칭으로 불리던 167명 학자들은 군인들의 보호 아래 기자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나일강 상류의 룩소르, 카르나크, 아스완의 이시스 신전까지 탐험하며 잊혀졌던 고대의 거대 유적들을 섬세하게 스케치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상용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던 로제타 스톤을 발견한 곳도 프랑스 원정대였습니다. 위대한 이순신 장군님에 비하면 미미한 잔재주를 보유했던 영국 해군 제독 넬슨은 아부키르만에 정박해있던 프랑스 함대를 습격해 격파하면서 보급로가 막힌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은 고국으로 복귀해 이집트 기록 편찬서를 유럽 대중에 공개하였고 이집트 고고학은 핫한 인기 학문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보물 사냥꾼들은 명성과 부를 꿈꾸며 이집트로 몰려들었고 1837년 영국의 군인 출신 하워드 바이스 대령은 엔지니어 측량기사 존 셰 페린과 함께 대피라미드에서 미지의 보물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피라미드 남쪽면에 숨겨진 통로가 있을 것이라 믿었고 입구로 추정되는 곳을 화약으로 폭파시킵니다. 하지만 통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에 내부로 들어가 비밀 통로가 있을 법한 왕의 방 남쪽 환기구를 다시 폭파시키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경악했을 법한 만행이었고 때문에 왕의 방 남쪽 벽면은 현재도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환기구 입구는 암석 잔해들과 쓰레기로 구멍이 꽉 막혀 있었고 폭파로 입구가 뚫리자 신선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스 대령은 통로의 출구가 외부로 열려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피라미드 상층부로 올라가 환기구 출구를 발견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만약 케이싱 스톤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환기구 출구는 빗물, 모래폭풍, 동물과 같은 외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막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들은 이 좁은 통로가 공기 순환 목적을 위한 환기구라고 생각해 에어샤프트라고 명명했고 현재도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물 발굴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였는데 그것은 쿠프왕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앞서 1763년에 영국의 알제리 영사 나다니엘 데이비스는 대회랑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남쪽 벽면에 뭔가 입구처럼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고 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왕의 방 천장 바로 위에는 6m 길이, 높이 1m의 낮은 다락방 같은 공간이 존재했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데이비슨 챔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바이스 대령은 이 데이비슨 챔버에서 천장 부분 균열을 살펴본 후 위에도 숨겨진 공간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는 비좁고 어두운 굴 안에서 균열 부분을 깨려고 시도했으나 화강암은 너무 단단했고 또다시 위험천만하게 동쪽 벽면을 폭파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암석의 무게가 짓누르는 왕의 방 천장이 폭발의 충격에도 멀쩡한 것을 보면 고대 건축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듯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암석 부스러기를 치우며 위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5층 꼭대기까지 모두 탐험을 완료하는데 총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에 2층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웰링턴, 3층은 넬슨 제독, 4층은 사교계에서 유명한 여인 아르부트노, 5층은 캠벨 장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층에는 낙서 같은 붉은색 상형 문자들이 쓰여져 있는데 특히 4층 벽면과 꼭대기 5층 지붕에는 쿠프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형 문자의 내용들을 해석하면 17번째 가축을 세웠던 해에 쿠프의 친구들, 쿠눈 쿠프, 하얀 왕관의 힘은 강력하다입니다.
고왕국 때 가축수를 조사하는 국가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시행했으므로 쿠푸 제위 34년 피라미드 건설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글이 쓰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스테리 웹사이트 작가들 중에는 이 상형 문자가 위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학계에서는 대피라미드 안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진품 상형 문자이자 쿠푸왕 때 건설되었음을 알리는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진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샹폴리옹이 로제타 스톤을 이용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한 게 1820년대였고 1837년 상형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바이스 대령이 문자를 정교하게 위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쿠푸의 친구들이란 곤충 노동자 그룹 명칭은 마크 레너 박사가 노동자의 도시를 발굴하면서 발견한 조직도 이름과도 일치합니다. 바이스 대령은 군인 특유의 파괴적인 탐사를 했지만 그가 그린 사파들을 보면 예상외로 꼼꼼하고 정확한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어 나름 학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는 남쪽 환기구 출구에서 암석 사이에 박혀있던 믿기 어려운 유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녹슨 철판이었습니다. 가로 26cm, 세로 8.5cm, 두께 0.3cm, 직사각형 750g으로 대략 A4 용지를 반으로 접은 크기입니다. 이 놀라운 철판은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져 전문가들의 감정이 이루어졌고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여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1881년 패트릭 영이 직접 나서서 재조사를 시행합니다. 철판의 녹슨 표면에는 유공층 화폐석 자국이 보였고 이는 고대 석회암들 사이에 끼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패트릭 영은 대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사용한 철판이 확실하다고 감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 철판은 운석철일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후 1926년, 1932년 두 차례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예상과 달리 운석철에 함유되는 니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500년 전 고왕국 시대의 재련철이라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의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견고한 역사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럴듯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중세시대 대피라미드 외장석이 강탈되어 이슬람 도시 재건에 사용될 때 삽 끝부분의 철이 암석 사이에 우연히 끼어들어가 녹슬었다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철판은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989년 광물공학 전문가 미카엘 존스 교수와 엘 게이어 박사가 철판을 현대기술로 재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량이 다른 여러 개의 얇은 연철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완전 용융된 게 아니라 1100도가량 초온 가열과 망치질의 원시적 가공법으로 고대에 만들어진 진품이란 의견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1993년에 대형박물관 소속의 과학자 파울 크레독과 자넷 랑은 또다시 정밀검사를 시행했고 앞선 조사 결과값과 거의 일치했지만 다만 이는 고대가 아닌 중세 이슬람의 조잡한 재련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일 거라는 전혀 반대되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피라미드 철판은 현재까지 결론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철판이 고왕국 때 사용된 진품일 것이라 믿는데 극소수이긴 하지만 고왕국 시대의 유적에서도 철제 유물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영은 고왕국 유광조 아비도스 신전터에서 산화된 철덩어리가 구리도끼를 감싸고 있는 유물을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니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가스통 마스페로는 사카라에서 녹슨 철제끌을, 유광조 아부시르 피라미드에서는 철 곡괭이를 발견했으며 20세기 초 조지 라이스노는 멘카울의 벨리 신전의 마법 도구 유물들 중에서 작은 철제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선사시대부터 유리 공예품 파이앙스를 자유자재로 만들 정도로 화로 다루는 실력이 뛰어났으며 재련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인 산소를 공급하는 풀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철광석을 녹이는 온시적 재련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련을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가성비가 낮아 건설 노동자 대부분은 청동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고위직 기술자들만이 단단한 화강암, 현무암을 다루는 중요 공정에 제한적으로 강철을 사용하지는 않았을까요? 2013년 독일의 음모론 신봉자이자 초고대 문명 덕후인 도미니크 괴리츠와 스테판 에르드반 두 사람은 이집트 경비 공무원들을 매수해 대피라미드를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왕의방 천장의 착색 자국과 중력 경감방 천장의 붉은 상형 문자를 칼로 긁어 샘플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집트 법원은 이에 대해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독일로 이미 도주해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샘플 분석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의견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왕의방 천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직사각형 착색이 산화철 성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건설 당시 강철판이 사용되었고 무거운 화강암에 철판이 눌렸던 부분이 시간이 흐르며 산화되어 짙은 착색 자국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막중한 암석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철빔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유튜버 매튜 시브슨의 아이디어도 믿기는 어렵지만 흥미로워 보입니다. 기자 고원은 대부분 석회암 안반지대이지만 카프레 피라미드의 남쪽면 장제신전 옆에는 젓갈색의 철광석 안반들이 띠 모양으로 발견됩니다. 석회암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철광석 안반지대와 구덩이는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며 강철 구조물들이 부식되고 압축되어 암석처럼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엔 정체불명의 깊은 구덩이,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데 들어가는 곳은 비좁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마치 콜라병처럼 확장되어 높이가 5m에 이르는 넓은 홀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공간이 파인 것으로 보아 혹시 상당량의 철광석을 채석한 미니 광산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고대 이집트인이 강철을 만들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암석 가공 기술에 관한 가설을 수정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기술과 화강암을 절단하는 강철 기술, 두 가지 강력한 필살기가 고대에 사용된 게 아니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개인적으로 고왕국을 멸망시킨 100년의 대기근과 내전, 제1암흑기 혼란 속에서 이 놀라운 기술들의 전승이 끊겨버리고 사장되어 피라미드가 쇠퇴해버린 것은 아닐지 추측해봅니다.